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 상식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헷갈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이비인후과 상식을 한번 바로 잡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자, 많은 분들이 코피가 난다면 뒤로 제껴가지고 여기 콧 위를 잡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피를 멈추지 못하게 할 뿐더러 코피가 오히려 목으로 넘어가서 삼키게 되고, 피를 삼키면 울렁거리기도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피는 코 앞쪽 비중격에서 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 앞을 눌러줘야 됩니다.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휴지나 수건으로 코 앞을 막고 숙인 다음에 콧볼을 꾹 5분 정도 꾹 눌러주신다면 보통은 코피는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중간에 피가 멈춰나면서 떼보는 게 아니라 5분 이상 꾹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이런 코피가 매일매일 재발된다면 그럴 때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목감기인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목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편도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염은 대부분은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인후통을 동반한다거나 열이 나는 발열 증상, 그리고 그로 인한 몸살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항생제를 먹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목이 칼칼하고 목이 부은 느낌의 목감기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염증이므로 편도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이 아픈 목감기에는 항생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목이 아픈 경우 소염제만으로도 충분히 목감기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고 목감기에 걸렸다, 항생제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대증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즉, 목감기에 걸리면 꼭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자, 귀 속이 가렵다고 매일 면봉으로 귀를 파거나 귀지가 더럽다고 매일매일 귀지 제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귀를 파는 행동은 오히려 귓구멍을 좁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지는 귀 안에서 습도 유지도 하고요, 면역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귀지는 귀의 건강을 위해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다행히 마른 기지가 생기므로 억지로 제거할 필요 없이 저절로 제거되기도 하고요. 이런 마른 기지는 귀를 막거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빠지거나 제거되도록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귀를 파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끔은 마른 귀지가 아니라 젖은 귀지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제거가 필요하고요. 기지로 인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난청이 생긴다면 그때는 기지 제거를 꼭 하셔야 하므로 병원을 내원해서 제거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샤워 후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젖는다면 자극하지 말고 살살 닦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원하라고 귀 피부를 벅벅 세게 압박을 가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들은 습진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진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외이도염으로 발전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벅벅 긁는 행동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코세척의 오해입니다. 코세척, 이것은 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코 안에 충농증 있는 분들은 코세척으로 비염이나 충농증, 부비동염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할 뿐더러 코 안이 자주 건조하거나 먼지가 자주 끼는 분들도 코세척만 하셔도 증상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코세척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압력을 사용해야 도움이 됩니다. 코세척을 하면서 코가 막힌 걸 뚫어주기 위해서 물에 압력을 세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귀로 가기도 하고요. 코의 점막을 자극하기도 하고 센 압력으로 인해서 코에서 귀로 이어진 이관을 막아서 이관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중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따뜻한 정수에 소금을 본인이 임의로 부어서 물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 또한 생리식염수와 다른 삼투압으로 인해서 잘못 소금물의 농도를 정한다면 코가 오히려 붓거나 건조해지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생리식염수, 그리고 약국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제품으로 팔기도 합니다. 일정 물에다가 분말을 넣으면 생리식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정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코세척에 할 때 압력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졸 흘려가지고 코 안을 그냥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비인후과 상식 중에 오해와 그리고 진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